너 커서 뭐 될래? 크면 뭐하니? 저에게는 초등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내던 친구 2명이 있어요. 모두 같은 반은 아니지만 항상 같이 다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부터 친구들이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카톡방에 제가 글을 올려도 아무도 반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제 학교 등교도 따로 하자고 하면서 친구 둘만 가고 점점 방과 후에도 자꾸 바쁜 일이 있다고 하면서 피하는 게 저만 따돌리는 느낌을 받았어요. 친구들에게 왜 그러냐고 물어봤지만 둘 다 별일 아니라고 하던데 아무래도 서로 눈짓을 주고받는 모습이 아닌 게 아닌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부터 저는 잠이 오지 않았고 이 일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엄마에게 말할 수도 없고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학교에 가는 것도 싫고 공부도 하기 싫습니다. 그러다 한 친구에게 카톡을 받았는데 제가 친구들 이야기를 다른 친구에게 전하고 다녔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부모님이 생선 가게를 하는 걸 아무렇지 않게 우리 반 친구에게 말한 것이 기분 나빴다면서요. 그게 그렇게 화날 일인지 모르겠어요. 전 저희 부모님이 작은 편의점 하신다고 말해도 아무렇지 않은데 말이죠. 친구들과 다시 사이좋게 지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이 오해를 풀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앞에서 들었던 고민을 통해서 친구와의 관계로 많이 힘들어하고 고민하는 모습이 느껴지죠. 부모님께 말할 수도 없고 학교 다니는 것이 힘들어지기까지 하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불편할지 친구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잘 지내다가도 친구와의 사소한 일들로 고민될 때 여러분도 있나요? 사소하다고 생각했던 일이 그만 큰일로 번지고 오해가 또 다른 오해로 커져버려서 생각지도 않은 일이 벌어지면 우리는 모두 당황하게 되죠. 좋은 관계로 행복하게 지내면 좋겠지만 함께 어울리며 살아가는 세상에서 그건 매우 힘든 일일지도 몰라요. 늘 사건 사고가 생기기 마련이고 우리의 하루는 매일 같은 것 같지만 살펴보면 꽤나 서로 다른 하루거든요. 하버드의 베일런트 교수는 하버드 대학교 학생들 268명을 대상으로 무려 72년 동안 추적 연구를 했어요. 대단하죠? 그런데 그 주제가 바로 평생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라는 건데요. 여러분은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 어떤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사람마다 물론 행복의 조건은 다 다를 거예요. 돈이 많은 부자라면 평생 행복할까요? 연구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 연구에서 밝혀진 사실은 바로 따뜻한 인간관계였습니다. 행복하고 건강하게 나이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머리가 좋거나 부자이거나 하는 조건들이 아니라 얼마나 주위의 사람들과 좋은 관계, 따뜻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1995년 10월 미국 매사추세츠주 한 병원에서 예쁜 여자 쌍둥이 카이리와 브리엘이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저체중으로 태어난 인큐베이터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 갑자기 동생의 상태가 위험해지자 담당 간호사는 여러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언니 카이리를 동생의 인큐베이터로 옮겨놨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치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쌍둥이 언니 카이리는 거의 죽어가고 있던 동생 브리엘의 어깨에 조그만 손을 살짝 올렸습니다. 그러자 동생이 빠른 속도로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어요. 그 어떤 치료보다 언니 카이리의 따뜻한 작은 포옹이 동생에게 기적 같은 생명을 불어넣은 셈이죠. 이 이야기는 사람에 대한 진정한 마음과 사랑이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을 일어나게 하는지를 알게 하는 사례로 지금까지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어요.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알 수 있죠? 몸과 마음이 힘들어질 때 누군가가 건네는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한마디가 어떤 사람을 살릴 수도 다시 시작하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네요. 관계의 회복은 생명을 살리는 것과 같음을 기억하고 좋은 관계를 실천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호주의 심리학자 티모시가 제안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장점 찾기, 조건 없는 사랑, 칭찬하기, 긍정적인 생각, 열린 마음, 존중하기. 이것들이 바로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한 방법인데요. 영문 앞글자만 보면 바로 딱 이겁니다. SU,
SUPPORT, 서포트, 지지,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들, 그것이 좋은 관계라는 거죠. 자, 그럼 방법들을 간단하게 하나씩 소개할게요. 먼저 첫 번째는 친구의 좋은 점을 발견하려고 노력해보세요. 사실 좋은 점을 먼저 발견하기란 참 어려워요. 왜냐면 무의식적으로 나쁜 것, 흐트러진 것들이 더 눈에 띄기 쉽거든요. 그런데 사람은 겪어봐야 안다고 단점도 다른 관점으로 보면 장점이 될 수도 있어요. 장점 역시 믿게 보자면 단점이 될 수도 있는 것처럼 말이죠. 장점을 보려고 노력하다 보면 어느새 좋은 것을 먼저 발견할 줄 아는 능력자가 되어 있을 거예요. 두 번째,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친구를 처음 사귈 때 생각해보면 어떤 조건을 따져서 조건 때문에 친구가 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그냥 좋아서, 그냥 친구가 함께 있음이 즐거워서, 같이 놀다 보니까 재밌고 힘이 나서 함께하는 시간들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하지만 조건으로 친구를 따지고 보게 된다면 점점 관계는 멀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는 칭찬하기입니다. 말로 천냥빛을 갚는다라는 우리말 속담이 있죠. 그만큼 말은 큰 힘이 있어요. 칭찬하는데 어떤 돈도 재물도 들지 않아요. 불평이나 험담보다는 있는 그대로 친구의 모습과 태도, 생각, 행동들을 칭찬해 보세요. 그냥 하지 말고 넌 성격도 좋고 그림도 잘 그리고 정말 멋져. 이렇게 왜 칭찬하고 싶은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친구의 어깨는 더 으쓱해질 거예요. 칭찬은 상대방을 높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칭찬하는 나 역시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나를 높이는 지혜가 숨어 있어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요? 네 번째, 긍정적인 생각이에요. 긍정적이란 좋은 방향으로 생각을 이끄는 것인데요. 사실 우리들의 마음은 늘 전쟁터잖아요. 긍정적인 마음과 부정적인 마음이 함께 공존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말아야지 다짐하는 것보다는 좋은 생각을 더 많이 하는 것이 긍정적인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기가 쉬워요. 더운 물을 채우려면 찬물을 잠그는 것이 아니라 더운 물을 틀어야 하는 것처럼 긍정적인 좋은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그게 친구들과의 관계를 더 좋게 만드는 비결이에요. 다섯 번째, 열린 마음입니다. 어떤 선입견이나 편견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는 열린 마음은 친구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에서 비롯돼요. 또한 열린 마음의 친구에게는 어떤 이야기를 꺼내도 잘 이해하고 받아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친구를 더 신뢰하고 친근하게 만들어줘요.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는 존중과 신뢰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이야기한 것과 모두 연결되어 있어요. 친구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것, 기다려주는 것, 이해해주는 것, 약속을 잘 지키는 것, 없는 데서 험담하지 않는 것 등 존중과 신뢰의 내용은 참 많이 있어요. 이제 나는 친구들과 또는 내 주위 사람들, 가족과 형제들 간에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될까요? 좋은 관계를 맺고 싶다면 내가 나의 생각과 태도를 어떻게 바꿔야 할지 고민해 봐야겠죠? 살펴보았던 7가지 중에서 가장 잘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 점검해보고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것들은 어떤 노력을 기울이면 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생각들이 나를 점점 좋은 사람으로,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가게 될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받게 된다면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불편할까요? 하지만 앞에서 본 친구의 고민 이야기에서 칭찬할 만한 것이 있었어요. 뭘까요? 그것은 바로 고민만 하지 않고 자신을 멀리하는 친구에게 용기 내어 이유를 물어봤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물어보고 갈등이 풀렸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았죠. 용기 내서 물어봤지만 친구들의 빈정거리는 듯한 태도에서 뭔가 문제를 해결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런 갈등 상황은 참 많습니다. 아무런 해결도 못하고 오히려 더 큰 갈등과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다행히도 사연에서는 저녁에 한 친구로부터 왜 관계를 멀리하게 되었는지 이유를 알게 되었죠. 그런데 항상 그런 경우가 있으란 법은 없어요. 그럼 친구가 이야기를 해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야기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럴 때는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기라고 합니다. 인정하면 모든 문제가 쉬워져요. 하지만 핑계나 변명을 하게 되면 문제는 더 어려워지죠. 서운했거나 힘든 마음보다는 앞으로 함께 지내고 싶은 마음이 더 크다면 있는 그대로 자기의 마음을 전달하면 됩니다. 물론 친구가 먼저 이야기하길 원한다면 잘 들어주면 되겠죠. 그 뒤에 내 마음을 전달해도 늦지 않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존중하기인데요. 누구나 어디든 진심은 통하는 법이에요. 친구가 내 마음을 바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친구가 나로 인해서 힘들었던 마음이 컸다면 그만큼의 시간도 필요한 거죠. 그럴 때 조용히 기다려줄 수 있는 것도 친구를 존중하는 방법이에요. 친구의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는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중간에 끼어들지 말고 그대로 기다려주세요. 친구는 자신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친구에게 마음이 열리게 되거든요. 존중받았다는 느낌을 친구에게 주는 일, 별로 힘들지 않죠? 세 번째는 보상하기인데요. 보상이란 뜻은 어떤 것으로 갚는다라는 뜻이잖아요. 이런 보상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그럼 우리 친구들 간의 갈등 해결에 있어서 보상은 무엇이 될까요? 물질적인 보상이 아닌 달라진 내 태도를 친구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말로 화해를 했지만 여전히 내 생각과 태도가 달라지지 않는다면 친구들은 또 실망하고 처음보다 더 멀어질 수도 있어요. 본인들은 잘 몰라도 달라진 내 태도는 내 말투, 내 행동에서 나타나요. 그러니까 친한 친구라고 해서 함부로 말을 한다든지 장난이라고 해서 막 욕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친구에 대해서 좋은 태도가 아니에요. 자, 여러분. 이렇게 갈등의 경험에서 알게 된 것을 기억하고 나의 부족한 부분을 고치도록 노력해보세요. 노력. 어려운 거 아닙니다. 바로 고마워. 야, 너 너무 멋있어. 에이, 괜찮아. 사랑해 같은 응원이나 칭찬의 말들은 좋은 보상이 될 수 있거든요. 청소년 1388 아시나요? 이곳은 친구와의 사이가 힘들어졌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예요. 사설이 아닌 국가기관으로 모든 이용은 무료인데요. 물론 이곳에서는 친구의 관계뿐 아니라 다양한 내용의 고민을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웹 심리 검사를 통해서 대인관계를 점검해 볼 수도 있는데요. 검사 결과에 따라서 상담을 신청하면 돼요. 그러니까 혼자 고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용기 내서 해결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관계 회복의 첫 시작입니다. 필리핀 속담에 하고 싶은 일에는 방법이 보이고 하고 싶지 않은 일에는 핑계가 보인다라는 말이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도 친구와의 갈등을 해결하고 더불어 함께 즐겁게 생활하고 싶다면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행복하고 건강하게 나이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얼마나 주위의 사람들과 좋은 관계, 따뜻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누구와의 관계가 중요할까요? 그것은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가장 가까운 가족, 이웃의 모든 사람들입니다. 내가 매일 만나는 친구와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그래서 더 중요합니다. 내가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은 내가 좋은 관계를 연습할 수 있는 허물없는 편안한 사이입니다. 그러니 어쩌다 한번 마주치는 사람보다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더 좋은 태도와 말로 예절을 지켜야 합니다. 나 자신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내가 나를 부정적인 생각으로 함부로 나를 대한다면 내 자존감은 바닥으로 추락하게 됩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남도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좋은 친구를 얻고 싶나요? 이 질문의 좋은 정답은 내가 먼저 좋은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따뜻한 말 한마디, 매너 있는 행동이 오늘 내 친구를 따뜻하게 할 것입니다.